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내일 오후에는 싱가포르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올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은 1월 2일부터 그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에 대해서 복귀해보는 영상을 찍었고요. 또 그에 따라 내년 시장에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각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략을 세우시는 데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6%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모처럼 이번 주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네이버 있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파란불이 조금은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도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18일 3거래일 전이었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비교적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오늘 조금은 크게 하락했던 네이버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 그리고 모처럼 조선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하나오션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유한양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한국조선해양,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SK하이닉스, 고려아연, 하나오션, 유한양행, 삼성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미국 증시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세를 한번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5개월 정도 이 추세를 유지를 했었다면 그 추세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강조해드렸고, 다행히도 어제는 종가상으로 1%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일선과 1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 하단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그게 오늘 국내 시장까지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1%의 반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11선에서 한 차례 튕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밤에 나스닥과 S&P 500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고 이거는 61선에 한 차례 저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1.4%의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일본 시장은 0.9%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는 무려 2.4%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날 미국 증시하고 또 지금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까지 이번 주 첫날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거래일수로 본다면 24일하고 26일, 27일, 30일 오늘을 제외하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거래일만큼이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흐름과 함께 내년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을 보여드린 김에 배당에 대한 일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혹시나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번 주 목요일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배당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 때문에 어쩌면 26일까지는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나서 27일부터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배당 관련주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금융주나 은행주, 고배당주는 26일까지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많았고요. 27일 날부터는 개파락으로 출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배당과 함께 투자를 했던 만큼 별로 개의치 않겠다,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한번 달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만 개장을 하고 31일은 폐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제 올해 영상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오후쯤에 싱가포르로 가고요. 다음 주 초쯤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이렇게 보내고 저는 목요일날 1월 2일이죠. 그때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정말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는 시장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2025년도 이때도 그렇게 기대감이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기사들을 살펴보면 내년 경기는 더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고, 또 경제 성장률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들의 예측을 너무 의미있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주식을 투자할 때는 경제학자라든지 여러 교수들 그리고 언론사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뢰성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전망은 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올 초에 상저하고란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좋지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경제와 주식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25년도 굉장히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역발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지금 내년 시장이 부진할 것이라 이런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전지 그리고 다양한 국내 수출 기업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대감이 생긴다고 해도 주가는 반대로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2025년도 시장, 그 관점으로 시장을 볼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전망이 좋지 않지만 역으로 그 전망이 조금만 바뀐다고 하면 주가는 또 빠르게 크게 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시각으로 내년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업종으로서는 저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 그쪽을 집중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 자, 특히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관심있게 보는 이유는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조금 전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도 하이닉스보다 뒤처져 있죠. 그리고 반도체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내릴 만큼 크게 내렸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조그마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상승장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 또 지표상으로 설명을 드릴 때도 수십 년 동안 PBR상 1.0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는 적어도 1, 2분기가 지났을 때는 주가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1.0 초반까지 PBR이 떨어졌던 만큼 그 시점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 저번 달이었을 겁니다. 그럼 못해도 1분기 뒤라면 3개월 뒤고 내년 2월쯤 될 거예요. 그럼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을 말씀드려 본다면, 자, 저는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주들, 트럼프 당선과 함께 가장 빨리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도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이 눌렸었죠. 하지만 지금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이중바닥을 형성했고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일이 정확하게 4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내년 초가 되었을 때는 그 기대감이 훨씬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시스템은 우주항공 관련주죠.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을 볼게요.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눌렸었죠. 그렇지만 쌍바닥이 나오면서 오늘 한 차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도 높였고 또 21선도 갭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 특히 트럼프 당선일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이제 취임까지 4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오자 라는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선주는 이 타이밍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 강화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살펴보면 큰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결국은 배를 많이 만들 것이고 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역량을 살펴보면 연간 선박 생산 능력을 보세요. 중국은 2천만 톤이 넘는다면 미국은 10만 톤이 채 되지 않습니다. 232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이런 생산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때문에 트럼프 당선과 함께 조선주가 큰 상승이 있었고, 어쨌든 이런 생산 능력의 차이를 보더라도 분명히 국내 시장에 많은 수혜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건조 능력에 있어 중국은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가 28%로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의미 있는 고점과 22평선을 돌파했던 이 조선주들, 대장주로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있겠죠. 특히 내년 초 시장을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는 하반기가 정말 좋지 못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7월달 한 차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제대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조선주라든지 항공우주 관련주처럼 저점을 높이고 또 고점을 높여가면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에는 그럴 가능성을 조금만 보여주면서 내년 시장을 도모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길 한번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저는 내년 1월 2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